네컷 만화로 시사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용화백 나오셨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 손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경재 전 의원, 이수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나대로 화백님과의 이 시간 포맷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화백님, 오늘 무슨 만화 그려오셨습니까? 예, 지금 장안의 화제가 며칠째 김현 의원입니다. 네. 김현 의원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 나대로하고 나대로 친구는 우리야 모르지 누군지. 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줬습니다. 예. 결론을 보겠습니다. 명함을 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의원인 김현. 네. 알되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명함 사건이 났으니 얘기인데, 이번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김현 의원을 두둔하는 46kg에 허약하고 예. 아주 온순한 사람이다 네. 이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석현 부의장께서 똑같이 명함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1997년 8월에 그렇죠. 중국을 간다고 하면서 명함을 박았는데 그 명함에 남조선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큰 사건이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DJ의 네 번째 대선 도전이기 때문에 네. 이 레드 컴플렉스에 걸리면 큰일 난다고 해서 7일 만에 출당을 시켰습니다. 네. 출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16대 총선에서 심재철 의원한테 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동병상련이 있어서 김현 의원을 그렇게 많이 두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 김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용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세요? 놀랐는데 저도 깜빡했는데. 예. 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네요. 이석현 의원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저분이 아직도 독신이에요. 독신주의자인데. 네. 사람을 좋게 보는 악습이 있습니다. 다 저 사람에게 좋아요. 그럼 악습은 아니죠. 농담으로 얘기해. 저 사람, 누가 악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김현 의원이 보면 동그랗게 생기고 온순하게 보이지 않아요? 네. 아마 김현 의원이 지었던 그 싸나운 표정을 못 봤던 모양이에요. 혹시 아니면 김현 의원이 또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 모르나, 네. 저 발언에 대해서 김현 의원이 나쁘고 좋고 하는 건 국민적 공론에 처해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누구이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김현 의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방금 우리 이용우 선생이 암시해 주었듯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고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죠, 배임. 그러니까 포청천인이 뭐니 난리를 치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일은 안 하고 다른 것만 얘기하고 헛기침만 하고 그냥 버르장머리 잡겠다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문희상과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은 제가 들먹거리는 이유가 김현의 직계상번입니다. 네.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대변인 실장했을 때 출출 관장을 했으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문재인 씨가 픽업해가지고 비례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명수 대표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문재인 의원이 국민 앞에 공동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하고 아까 축출했듯이 김현 의원을 이 사건 가지고 형사적 소추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쫓겨나는 문제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례대표는 유지한 채 제명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이게 국민적 여론이 아주 좋지 않은 이유가 그 상대가 또 대리기사이고 또 오늘 진짜 신문을 보면 대리기사가 당일날 경찰 조사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가 쭉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 지금 판넬을 보시면 그날 4시 반에 영등포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신고했던 두 분한테 미안하니까 10,000원짜리 2장, 10,000원씩 주면서 택시 타고 가시라고 했더니, 아유, 대리기사 하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다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택시를 타기는 돈이 아깝고, 그래서 다시 대리기사 프로그램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콜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새벽이니까 이제 택시콜이 안 왔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걸어서 그 인근에 있는 당산역까지 20여 분을 걸어가서 그 새벽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2시간 자고 다음날 이제 병원도 가고 치료를 받았는데 또 MRI 찍는데 50만 원 들어서 못 받았다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려서 뭐 이제 정밀 검진을 받고 그랬더니 전체 4주 진단이 나왔다. 이걸 보니까 아주 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이게 이제 그 김현 의원에 대해서 이석현 전 의원이 말씀하신 뭐 온순한 사람이다, 뭐 46kg밖에 안 된다. 그거는 지금 그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특권의식이죠.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없는 사람 우습게 보고 뭐 대리기사 30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화가 나신 거고요. 국민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 서민편의 정당이라고 자기네들이 표방을 했잖아요. 새누리당은 뭐 기득권층, 뭐 주류층, 뭐 수구 세력, 특히나 이 김현 의원은 486 출신이에요. 전대협 그 운동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외려 이렇게 완장 찼다 그래가지고 이 대리기사 특히 그 뭐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더 벌 수 있는 이 직업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권의식을 부리고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명함을 왜 뺏었겠어요. 자기도 아차 싶었겠죠. 버릇대로 하다가 습관대로 하다가 이게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 하니까 본인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거에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거, 위선적인 면 이런 게 그냥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김현 의원은 사실 이제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사실은 그 한참 또 탄도리즘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 그때 당시 만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열린우리당의 이제 모든 386 세대 방금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공천을 대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에 대한 상황은 대통령 한지 2년도 안 된 사람을 탄핵에서 물러낼 수는 없다는 국민적인 그렇죠. 저항이 또 저항이 심했습니다.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 108번내라고 하는데 108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탄돌이면. 그 다음에 전체 의석이 152석인가 해서 과반을 잠깐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만화도 묻습니다. 이 조금 그 반전을 요구하는 만화인데요. 저 빌딩에서 좌회전, 저 내거리에서 다시 좌회전, 시킨 대로 왔더니 17대 국회가 나오더라. 알고 보면 좌파들이 그때 들어왔는데 18대 때는 80여석이니까 많이 이 제거가 됐는데 이번 19대 130석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탄도리들이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 의원이나 뭐 지금 뭐 야당 전국구 의원 중에 보면 여성 의원들이 아주 강성입니다.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은 원수다고 하는 사람도 전국구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해제끼면 정말 그 나라의 의회 정치의 발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의원님이 그때 17대 때 제가 바로 그때 희생자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당을 만들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조순영 의원하고 같이 이제 구민주당 원체를 지키고 있다가 당시에 신한국당하고 같이
탄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미국은 끄떡하면 탄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의원들이 당신 그러면 임피치 당해? 하고 그렇죠. 일종의 워닝을 한단 말이야.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탄핵이라는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고 그래서 탄핵이나 임피치먼트라는 것이 미국 의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있는 그 의회의 그 일종의 프로시디어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절차? 네, 절차입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열린우리당은 탄핵은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 제가 당시 뭐 국회에서 제가 막 끄집어내고 시골에서 제 시골 그 선거구를 버리고 네. 서울로 일부러 올라와서 네. 대항을 하려다가 탄핵 후유증에 우리가 많이 당했는데 문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당을 만든 것이 이 의회 정치를 꼬이게 만든 중요한 단초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그냥 설득해가지고 갔던 천신정이라고 있죠. 네. 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네, 이 세 사람이 가가지고 막판에는 또 전부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나온 걸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노의 중심에서 보면 정동영도 사쿠란 거야.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동영 의원 그래서 정동영 지금 저 비대위도 못 들어가고 한때 공천도 못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비대위 만들어 가지고 친노파를 가지고 강경한 그 정당을 만들어서 20대를 또 석권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비대위에 뭐 또 정동영 전 의원도 좀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요. 그건 이제 권노가 성인 고문을 주장하는 뭐 모양인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문재인 의원이 온라인 정당을 가야 된다. 온라인 정당으로 지금 새정치연합이 불임 정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라인 정당으로 가자고 얘기한 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일종의 이변이 먼저 말씀하세요. 뭐 시대가 바뀌면 네. 그리고 그 워낙 이제 젊은 친구들이고 한 40대까지는 온라인에 좀 친숙하긴 하죠. 근데 네.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그걸 말을 했다는 게 이제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거죠. 본인한테 네. 유리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세력 뒤에서 받쳐주는 쪽에 뭐 SNS나 디지털 쪽에 밝은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네한테 유리한 제안이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거고, 또 하나가 아직까지는 왜 그 모바일로 투표하는 거가 그렇죠. 많은 그 문제가 문제가 나왔 민감하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안 됐는데 너무 그 쉽게 안일하게 제안을 해서 그런 좀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당권, 대권까지 다 그렇죠. 뭔가 염두에 지난번 네. 선거 때 네. 제가 박근혜 후보 유세할 때 바로 직전 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호남도 가고 제주도까지 가서 모바일 투표는 사기다, 조작이다 하고 제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네. 제가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조작이라고 하는 얘기는 만들 조자의 조작,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를 그냥 만드는 패브리케이션이 아니라 네. 손수변의 그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예, 매니플레이트하는 조작이 가능하다고 할 때 조작. 그래서 네. 제가 이겼어요. 예. 이겼는데 모바일 투표를 하는 한 친노파에게 이길 정파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거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네. 혹은 제도를 가느냐 이런 네. 문제가 아마 결판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